자, 보죠.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서 가로 2번에 하중의 종류 나오죠. 하중의 종류 중에서 장기 하중하고 뭐가 나와요? 단기 하중. 아까 단기 하중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설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풍하중이 있고 지진 하중, 뭐 충격 하중 이런 것들이 장기 정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다? 단기 하중. 그러면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장기 하중. 그럼 장기 하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존재하면 그 건물과 함께 건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함께 같이 가는 하중이 뭐예요? 그게 장기 하중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거죠.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아까 10층 건물이 그 건물 자체의 무게가 9층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럼 또 10층, 9층의 무게가 또 어디로? 8층으로 전달되죠. 이런 식으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 무게가 있어요. 저 기둥이나 바닥이나 그 다음 보나 이런 재료들 있죠. 그 자체 무게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뭐죠? 고정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존재하는 뭐 부재들, 기둥, 보, 바닥, 뭐 벽 이런 거 있죠. 이런 하중들을 뭐라 부른다?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존재하면 그 고정하중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하중이라고 그래요? 장기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하중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활하중이 뭐냐? 활하중은 뭐냐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이잖아요. 그럼 강의실이면 강의실 용도에 맞춰서 안에 뭐 들어가냐면 책상, 의자, 뭐 교탁 이런 거 들어가죠. 이런 거 자체가 무게가 밑으로 작용하죠. 즉 바닥에 이런 무게들이 작용하는 하중이 된다고. 그럼 이런 하중을 뭐라 불러요? 이걸 활하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 적재하중. 물건을 올린다 그래서 적재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활하중. 근데 여기서 조심하시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스스로 뭐죠? 책상이 움직인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고정이 돼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 불러요? 살아있는 활하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정하중은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데드로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딱 그게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활하중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사람도 움직이는 하중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서 있을 때의 무게를 가지고 뭐라 불러요? 활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옆으로 움직임 상태에서 다시 이동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하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움직여서 여기 딱 서 있었을 때 하중을 얘기한다고.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 대해서도 차 있죠. 차. 그 차에 대한 하중이 있어 없어요? 그 차는 무슨 하중이에요? 활하중이 되는 거. 활하중. 그 차가 움직이는 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 주차돼 있을 때 하중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차가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중은 아니에요. 고정 하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용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 있죠. 도로. 도로 위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차는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주차되고 있는 겁니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중은 이동하는 하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 있는 차는 이동이 아니고 뭐죠? 주차되어 있는 하중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하중도 있겠지만 그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주차된 하중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이동하는 하중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냥 고정하중하고 활하중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장기하중.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81페이지에 이제 이번에 기초구조가 나옵니다. 기초구조가 나오는데 기초구조에 대한 종류가 밑에 보시면 기초구조는 기초판을
포함한 기초 주각부를 기초 구조라고 그러고 기초판을 제외한 기초판 아랫부분을 뭐라 불러요? 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 자, 이 면이 뭐냐면 지면. 여기가 지면. 이게 지면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땅을 팠죠, 지금. 땅을 파서 뭘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자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기초를. 그럼 기초를 만드는데 기초 만들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여기다가 그냥 큰 판을 하나 밑에 대면 돼요. 큰 판 하나를. 즉 뭐냐면 철건을 깔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를 그냥 가지고 만든 기초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전체가 다 기초이기 때문에 전면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 땅이 어느 정도 뭐 해야 돼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버티는 힘이. 그러면 밑에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 바로 기초가 올라가고 위에 건물의 뼈대를 세우면 돼요. 근데 땅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약할 수 있잖아요. 땅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약할 때는 이 기초를 올리고 건물의 뼈대를 올리면 땅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밑에 이 땅은 약하지만 밑에 굳은 정도의 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모든 게 다 약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땅이 강한 땅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강한 땅까지 이 기초가 여기에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탱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굳은 땅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는 걸 뭐라고 하냐? 말뚝이라 그럽니다. 말뚝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약하지만 여긴 땅은 강하니까 여기까지 지탱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가 돼요?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지정. 말뚝이 일종의 지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됐나요? 그러면 이건 말뚝 지정이 되고 이건 뭐예요? 기초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판을 땅이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말뚝 지정이고 기초판은 상부 하중을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 그게 됩니다. 일종의 그런 역할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이걸 합쳐서 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그러면 기초판하고 뭐 지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말뚝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이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말뚝 지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뭐라 부른다? 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편에서는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고 82페이지에 뭐 깊은 기초, 얕은 기초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지금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오나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재료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뭐하고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다른 것들은 재료가 보통 한 개인데 이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재료를 같이 사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쉽진 않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과 패턴이 다 달라요. 근데 같이 산다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툼도 있고 막 그렇게 되고 안 맞으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맞으면 계속 같이 사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철근 콘크리트는 뭐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잘 맞다는 얘기, 안 맞다는 얘기? 잘 맞는 거죠. 엄청나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철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늘고 긴데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힘 가지고 당기면 안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힘보다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당기면 툭 끊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다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됐나요? 대신에 연성이 높은 편이에요. 대신에 치성은 떨어지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콘크리트는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는 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연성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대신 뭐가 높아요? 치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다 반대죠. 그렇죠? 반대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철근은요 양쪽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그럼 아까 잘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인장력이 되게 커요. 인장력이. 그런데 가늘고 길기 때문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휘어지겠죠. 휘어져요. 그래서 못에는 약해요. 압축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 또 하나 특징이 압축은 떨어지지만 인장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파괴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강해요. 그래서 압축에 대해서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연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잡아당기면 툭 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는 뭐 하죠? 약해요. 그럼 딱 보세요. 보통 우리가 같이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는 보통 상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철근은 압축에 약하지만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니까 그걸 커버해주고 철근은 인장에 강하고 콘크리트 인장에 약하죠. 그걸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부분이 조화 있게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보 배웠죠. 보 배웠어요. 보의 단면을 이렇게 잘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본 겁니다. 잘라서 길게. 그러면 이게 봅니다. 그럼 보면 자 위에서 힘이 작용해요. 위에 힘이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면 이 보가 어떻게 돼요? 휘어지겠죠. 당연히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질 때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위에서 힘을 받으면 휘어지는데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위에서 힘을 가하면 하중을 가하면 보라는 부재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잘 보시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양쪽 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휘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반대로 밑에서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작용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축이죠. 힘은 위에서부터 작용했지만 하중은 위에서부터 작용했지만 이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변형이.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위쪽 부분은 들어갔죠. 들어갔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뭐 했던가와 똑같은 거예요. 누른 곳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압축. 밑에를 잘 보세요. 밑에는 원래 있는 위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늘어났죠.
위에서 힘을 가했지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럼 잡아 당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밑에는 뭐가 돼요? 인자. 이렇게 돼요. 하나의 부재에 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생겼죠.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예요? 그 가운데. 여기. 여기가 돼요. 여기 맞나요? 여기. 여기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중심이라 하지 않고 위치가 중간에 있다. 힘을 받는 위치가 뭐죠? 중간에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위치가 중간에 있는 축이다.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중간에 있는 뭐라고요? 축이다. 뭐라 불래? 중립축. 입지 자체가 그 입지가 중간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그 축이 되는 게 뭐라? 중립축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왜냐하면 이 단어를 왜 알아야 되냐면 문장을 설명할 때 시험 문제에서 문장이 나올 때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중립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위쪽은 어때요? 압축 인자. 압축이죠. 아래쪽은요? 인자. 이 아래쪽은 인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볼을 만들 때 틀을 짜고 이 틀을 뭐라 부르냐면 영어로 프레임이라고도 하지만 이 틀을 뭐라 부르냐?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집이냐? 거푸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형틀이 필요하잖아. 형틀. 우리가 어떤 뭐죠? 어떤 걸 만들 때 미술에서 뭘 만들 때 석고나 이런 거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 때 틀을 짜요. 그 틀을 뭐라 부른다고요? 거푸집. 거푸집을 이렇게 짜고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리고 거푸집을 제거합니다. 그럼 뭐만 부었어요, 우리가? 콘크리트만 부었죠. 그럼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건물을 만들 때, 보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하중이 작용해야 안 해요. 작용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데 콘크리트는 무엇에 강하니까? 압축력이 강하니까 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콘크리트가 무엇에 약해요? 인장에 약하죠. 이 아래쪽 부분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가 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잡아당기니까 금이 가기 시작해요. 밑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인장이 약하니까. 그럼 이거 건물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뭐냐면 고민하다가 인장에 강한 재료를 여기에 뭐 하자? 보강하자. 무슨 말이지?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를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인장에 강한 걸로 보강을 하자. 레인포스트. 그래서 보강을 하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영어로 뭐를 써요? R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C.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을 보강합니다. 철근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강이 들어가요. 어느 쪽에 들어가요? 아래쪽에. 어느 쪽에? 아래쪽에 인장측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근은 무엇에 강해요? 인장이 강하니까 여기까지는 금이 가겠지만 그 위로는 잡아당기주는 철근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금이 더 이상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늘어나는 걸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근을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엄청난 궁합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83페이지에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 부분의 형태가 쭉 나오고 뭐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하고 여러 가지 쭉 나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넘겨보세요. 84페이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성립 조건 중에서 가로 1번 구조 하중의 분담 나와요. 중립축을 기준해서 상부는 무슨 힘을 받고? 압축력.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하면 돼요? 콘크리트가. 그런데 중립축 하부는 무슨 힘을 받아요? 인장력. 그거 뭐 하게 돼요? 철근이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거. 여기 들어가 있는 철근 보이시죠? 이 철근 부분이 이 철근의 이름을 이제 정해야 돼요. 철근 이름을. 이 철근 이름을 뭐라고 정할 거냐? 철근 이름이 뭐 철근이겠지 뭐 다른 거 있느냐? 이 철근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이 철근의 이름이 이 철근을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형 철근이 있고 원형 철근이 있어요. 그럼 이형 철근을 쓰면 이형 철근이야 그러고 원형 철근을 쓰면 원형 철근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재료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인장 측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장철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인장 측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지만 이 철근이 부재가 휘어질 때 주된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인장에 주된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니까 뭐예요? 주철근이 돼요. 예, 주철근이 돼요. 예, 주철근. 그래서 인장 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장철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된 힘을 받기 때문에 뭐가 돼요? 주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주철근은 축에 들어갔죠. 축에. 지금 이게 축이잖아요. 일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축에 들어갔으니까 뭐죠? 축방량력, 축방량 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방량으로 들어간 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뭘 많이 쓰냐면 주철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철근이 곧 뭐가 되냐면 축방량 철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힘을 받는 게 철근은 뭐니까 인장이니까 인장철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에서 철근이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압축이죠. 압축에는 콘크리트가 부담하기 때문에 철근이 없어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압축 측에도 철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위에서 힘이 작용하죠. 평상시에. 일반 건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부재가 이렇게 휘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작용하면? 지진이 작용하면 건물을 흔들죠.
그럼 밑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건물이 위로도 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만약 이렇게 위로 휘어지면 위에가 뭐가 돼요? 위에가 인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게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측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기도 한단되게. 물론 인장 측보다는 많이 넣지는 않겠죠. 왜? 지진이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설치하면 그거는 무슨 철근? 압축철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장 측에만 철근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압축 측에도 들어가는데 이 인장 철근을 주된 힘을 받는 주철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또 하나. 자, 그럼 압축 측에도 철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철근이 또 들어가요. 이거 말고 철근이 또 있다고.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볼게요.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부재가 그냥 이렇게 휘어졌죠. 부재가 그냥 밑으로 휘어졌죠. 그런데 양쪽을 보시면 밑으로 휘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 가운데는 그냥 밑으로만 휘어진 거예요. 근데 양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만 휘어지다가 갈수록 이렇게 되죠. 됐나요? 양쪽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왜? 이게 무슨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이 끝부분만 볼게요. 끝부분만. 이 끝이에요. 이 끝부분인데 부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재예요. 하나의 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 뭐냐? 위에가 압축이고 밑에가 인장인 거 구분하려고. 자,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가운데는 이렇게 돼요. 양쪽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맞나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위에는 압축을 받죠. 어떻게 해요? 맞나요? 밑에는 이거죠. 층 사이에 끊어짐이 발생하죠. 지구과학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지구과학에서 층 간에 나타나는 층전단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부재인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건 압축이 되고 이건 인장이 되면 이렇게 끊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무슨 힘? 전단력. 이게 층전단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잘라지는 건 뭐예요? 수직전단. 이렇게 잘라지는 것은 층전단 또는 수평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전단도 생기지만 수평으로 전단도 생겨요. 그러니까 부재가 가늘고 길수록 수직으로 끊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근데 일반적인 보는 폭 길이에 비해서 이 두께가 얇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현상이 생긴다고. 대신에 이게 커지게 되면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 휘어지겠죠, 잘. 대신에 수직으로 끊어지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일반적인 형상이 이거예요. 일반적인 건물에서 보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건 일로 가고 이렇게 가요. 와,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건물을 만들었다가 위에 하중이 작용하면 밑에 휘어지는 건 철근을 가지고 보강했죠. 그럼 어떻게 좀 버텼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뭐가 생기니까? 전단력. 양쪽이 그래서 전단력이 큰 거예요. 가운데는 휘어짐이 큰 거고. 그러면 양쪽 부분의 형태는 전단이 심하니까 이 전단 부분 때문에 그대로 두면 끊어질 수 있죠.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강하는 철근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거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보강해요? 묶으면 되죠, 뭐. 이렇게 묶으면 되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끈으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 묶었으니까 이게 안 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간단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되나요? 한 개 묶고 두 개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된다고. 그러면 끊어지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 부분에 이런 철근이 있죠. 이런 철근을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렇게 U자로 묶어줘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말이가 돼요? U자처럼 묶어줘도 되고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줄 거라고. 이런 철근을 수직으로 집어넣을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감아주는 철근 있잖아요. 이 감아주는 철근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이름을. 이 철근의 이름은 인장 측에 들어갔으니까 인장철근, 주대님을 받으니까 주철근, 축방량으로 들어갔으니까 축방량철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네 이름은 뭐라고 쓰느냐? 이건 뭐 인장 측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의 핵심은 있어요. 뭘 막기 위해서? 전단력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 맞죠? 그러면 전단력을 뭐 한 거예요? 보강한 거죠. 그래서 얘네 이름은 전단 보강철근. 전단 보강철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름이 전단 보강철근. 그럼 전단 보강철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오케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붙이게 되는 영어로 붙이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모양 자체가 꼭 말 밟고 있죠. 말 밟고 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요. 이걸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스트럽. 이걸 스트럽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럽. 영어로 스트럽.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좀 짧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보니까 잘 보시면 여기를 말이 있죠. 말에 여기 다리 이건 몸통, 여기 다리, 괴물 같은데 말의 머리 이건 말의 뭐죠? 몸통, 이건 말의 다리라고 보자고요. 보자고. 그러면 말을 딱 보면 말을 보면 여기 만져보면 이 뼈가 있죠. 이 뼈가 뭐예요? 갈비뼈. 갈비뼈를 전문적 용어로 늑골이라고 그래요. 늑골의 모양을 가진 철골이죠. 늑골의 모양을 가진 철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러요? 늑근이라고 해요. 늑골 철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전단 보강 철근 또는 스트럽 또는 뭐죠? 늑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뭘 많이 쓰냐면 늑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늑근의 말을.
영어로는 스트롭을 많이 쓰고 이렇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안 해요. 그냥 바로 뭐냐면 늦근, 죽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철근 줄여서 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바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보에서 이 명칭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세웁니다. 이거 좀 눕혀져 있죠? 이걸 세워요. 이걸 세운다고. 이걸 세우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둥. 이걸 세운 게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기둥은 누르는 힘을 받죠. 주로 무슨 힘을 받아요? 압축력, 압축 하중,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압축력을 받으면 이 압축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네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져 있으면 압축에는 강하니까 견디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누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버틴다고. 근데 기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는 콘크리트가 여기가 갈라지잖아요. 이쪽 가면 여기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갈라지잖아요. 그거는 못 버티는 거예요.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아까 휘어졌을 때 집어넣은 이 철근이 이름이 뭐였어요? 주철근. 그럼 여기는 여기 모서리 한 개, 여기 모서리 한 개, 여기 모서리 한 개, 이 모서리 한 개. 이거 이름이 뭐예요? 주철근. 이게 주철근이에요. 다른 말로 축방이죠. 무사히세요? 그래서 이거를 축방량 철근 또는 주철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주근. 주철근.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휘어지면 이 모양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끊어지는 전단력이 작용해야 안 해요? 여기도 전단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이거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늦근이라고 하지 못해요. 왜? 말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모양을 형상을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단보강근이라고 하면 되죠. 전단보강철근, 전단보강근이라고 하는 거 맞아. 근데 늦근이라고 못 한다고. 왜? 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늦근이야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쓸까요? 띠처럼 묶어줬다 그래서 띠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따라서. 그래서 전단 보강철근은 맞아요. 보강철근은 맞는데 이름이 늦근이 아니고 뭐다? 띠근, 띠철근, 띠근 이렇게 돼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여기는 영어로 스트롭이라 그랬잖아요. 왜 말발굽 올라가는 것처럼 그 모양 말발굽 아시죠 여러분들? 안장. 말발굽이 아니고 안장에 우리 다리 걸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 모양처럼 생겼다고 스트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띠근이라고 했잖아요. 띠근이니까 뭘까요? 벨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벨트를 쓰지 않고 훌라후프 아시죠? 후프라고 얘기해요. 이걸 후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프 철근이라고 얘기해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뭘로 쓰면 돼요? 띠근만 쓰시면 돼요. 띠근만. 아시겠죠? 띠근만. 그런데 모양이 지금 이거는 뭐니까 그렇고 사각형이니까 그렇고 원형이면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주철근 맞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감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라 돼요? 나선 모양이니까 나선철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에는 띠철근이 올 수도 있고 원형이면 나선철근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근에서 주철근은 똑같은데 보에서는 뭐라 부르고 늦근이라고 하고
똑같이 전단력을 받는데 기둥에서는 띠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기둥에서다가 늑근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기둥에서 전단을 보강하는 철근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띠근이나 낫은 철근 이렇게 해야 돼요. 늑근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지만 미리 앞당겨서 같이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가 우리가 철공 콘크리트에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얘기해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좀 정리할게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기초판하고 지정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부분하고 콘크리트는 특징이 있는데, 철근은 무엇에 강하다? 인장에 강하고 압축에는 약하다. 근데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하다. 그 두 개를 보완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RC라고 얘기한다.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에서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을 뭐라 불러요? 주철근. 그 다음에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간 철근은 전단 보강근 또는 늑근,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워서 기둥이 되면 기둥은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이 뭐예요? 주철근 똑같아요. 그런데 전단을 받는 철근은 띠철근 또는 낫은 철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갑니다.